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신입생 MT에 참석했다가 선배에게 폭행당한 대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일 만에 숨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학과 후배들에게 강압적으로 얼차려를 준 혐의로 23살 홍모 씨 등 대학생 18명을 입건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스포츠 건강학부 학생인 이들은 지난 2월 말 경주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후배 70여 명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쪼그려 뛰기 등 얼차려를 준 혐의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여학생 1명은 현장에서 실신해 4주의 상해를 입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더 큰 후폭풍이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고 도망칠 것인가? 처신하기에 참 쉽지 않은 상황들도 많습니다. 우선 한 대학 신입생 A군의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를 나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정신을 잃었는지 또 집까지는 어떻게 걸어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요. 얼굴과 무릎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뇌 검사 등을 받았지만 단순 찰과상 이외에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시민성 실신입니다. 내적 갈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이 강해지는 순간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한 중년 여성 환자분은 멀쩡히 자기 집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시댁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계속 갈등하다가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던 중이었습니다. 또 학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각자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자신이 마주하기 싫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도피시켜 보호하려는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자, A군은 이제 첫 학기 3월에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A군은 그토록 원하던 체육학과에 입학해 일주일간 선배들과 합숙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들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얼차려가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암기할 것을 주고 신입생들이 암기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단체 기합 명목으로 머리박기를 해야 하는 시기죠. 제 시간 안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준다고 합니다. 말이 신입생 환영회지 신입생 고문회죠. 우리 대학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풍경입니다. A군도 명문대학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거는 꼭 고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거 다 엎어버리고 싶었다 라고 격분했습니다. 바로 A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갈등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A군은 자기가 죽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자기 오름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A군의 말대로 이런 관행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A군은 잘못된 것이니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되짚어보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다 내가 죽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겠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잘못된 관행은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 없다 보니까 없던 두려움과 불안이 갑자기 커진 것입니다.
내가 뒤집어 엎으면 선배들이 징계를 받을 텐데 그 뒤에 어떻게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얼마나 오매불망 어렵게 들어온 대학인데 나는 이제 대학을 못 다니는 건가? 그럼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입시 생활을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A군의 무의식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옳은 일을 선택하자니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 갈등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선택, 그것이 바로 시민성 실신입니다. 쓰러지면 그런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A군의 경우에는 몸의 문제를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엄마가 대신 나서게 됩니다. 귀한 아들을 대학에 보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얼차려로 고통받게 했다며 진단서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대학에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겠죠.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니 잘못된 관행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확실히 뿌리를 뽑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A군과 부모님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편들어준 것일까요? A군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찾아올 후폭풍과 뒷감당은 누가 하는 거죠? 교수님이 책임지나요? 고스란히 학과의 모든 선배들을 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가운 눈총과 왕따로 대학을 다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대학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학 교수마저도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가장 미약한 힘을 지닌 신입생인 A군에게 모든 총대를 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A군을 위하는 것일까요? 옳은 일이니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고 참고 넘어가면 옳은 일을 외면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밤길을 가는데 흉기를 든 강도가 위협하며 지갑을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하던 A군은 흉기를 뿌리치고 크게 소리 지르겠다고 말합니다. 곧 죽어도 지갑을 내주긴 싫다는 거죠. 과연 조용히 지갑을 내주면 불의에 타협하는 것일까요?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분명 강도는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운이 없게도 나는 강도와 직면한 상황입니다. 힘으로 강도를 제압할 능력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갑을 줘야죠. 그로 내 몸과 생명이라는 더 큰 것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A군은 지금 옳고 그름에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든 강도와 마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집에 오던 길에 정신까지 잃고 쓰러진 것이죠. 이 상황에선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덜 소중한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군의 선배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A군은 선배들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했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는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은 다 외울 수도 없는 과제를 주고 왜 외우라고 요구할까요? 이건 암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A군이 시간 내에 다 외우면 선배들이 반가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말이 안 되는 억지 요구를 하겠죠. 한마디로 군기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신들이 윗사람이고 앞으로도 위계 질서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죠. 그걸로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현명한 겁니다. 머리를 박으라면 머리 박는 척 하면 됩니다.
내용을 다 못 외웠다고 선배들이 죽일 듯 질책을 하면 그냥 공손하게 들으면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죠. 어차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보다는 우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강도에게 지갑을 그냥 줘버릴 수 있듯이 말이죠. 선배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완벽하게 다 실행하는 후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마저도 선배라는 이유로 순종해주는 모습인 거죠. 선배가 뭐라고 지적하면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기보다 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태도로 옳음을 잠시 양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선배 입장에서 보면 그 후배는 그렇게 얄밉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통과 의례가 끝나면 내 후배라는 동료의식에서 더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를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드는 후배는 선배에겐 적이죠. 선배로서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끝을 보려 하고 이기려 들겠죠. 선배들이 원하는 것은 위계 질서죠. 대학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 각인을 심어주려는 과정이 바로 신입생 얼차려 과정입니다. 그런데 A군처럼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은 특히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아니 옳은 건데 왜 내가 참아야 해? 아니 틀린 건데 왜 내가 말을 못해? 라는 입장이 되죠. 강도가 나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흉기를 든 강도와 맞서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불합리한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군이 군대를 가면 어떨까요? 불합리한 상황이 없을까요? 사회생활이나 조직에 몸담게 되면요. 어딜 가나 이런 상황은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더 소중한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야 하는 거죠. 이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바꾸면 됩니다. 그때 내 동기들을 설득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힘과 감당할 능력이 되었을 때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자신들이 정작 선배 위치가 되면 후배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비겁한 겁니다. 게다가 나도 후배 때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는 식은 더욱 비겁한 거죠. 그래서 진정 용기 있는 것은 내 옳음을 주장하면서 지금 당장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내가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것이겠죠. 자,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양보해 줘야 할까요? 때론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술을 너무 마시게 만들어서 끔찍한 결과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가 지나친 폭력적 얼차려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선배라는 이유로 다 맞춰줘야 할까요? 아니죠. 강도에게 지갑까지 내줬는데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려 한다면 그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 몸에 장애가 남을 정도면 그런 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고 말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얘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릴 때는 맞는 것이 효이지만 몽둥이로 때릴 때는 도망가는 것이 효다.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는 사랑의 매이니까 맞아야 하지만 몽둥이로 때리려 드는 것은 부모의 일시적 흥분에서 나온 거죠. 효라고 무조건 부모의 뜻을 받든다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생각에 몽둥이에 맞았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역시도 큰 후회가 남게 됩니다. 모두에게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까지는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년들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효 문제만이 아닙니다. A군이 겪는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도 마찬가지겠죠. 조직에서 겪는 한 개인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양보해서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면
회초리점을 맞아주는 것도 옳고 그름에만 집착하는 선택보다는 유연한 자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남을 몽둥이가 날라온다면 그는 결코 맞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면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보다 길게 보았을 때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것도 적어지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